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전남에서는 13,000여 수험생들이 실력을 겨뤘는데요. 경찰들도 긴장감 속에서 수험생들을 도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각 수험생들이 있었는데요. 광양에서는 입실 종료 7분 전에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경찰이 무사히 입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요. 자녀의 신분증을 택시를 타고 전달하려고 했던 어머니의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이 신분증을 제 시간에 전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단 하루를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긴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인생을 결정지을 것만 같아도 또 오늘의 한 문제가 오늘 받아든 내 가채점 점수가 내 인생의 점수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기회는 수없이 많고 성공이라고 믿었던 그 길이 막상 가보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스티브 잡스에 이어서 애플의 수장이 된 팀 쿡은 2015년 조지 워싱턴대 졸업식 축사에서 Find your North Star라고 했습니다. 너의 북극성을 찾으라 인데요. 당장 내 앞길이 끝도 없는 어둠 같고 세상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수능 이후의 입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4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여수 돌산과 화양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관광시설에서 처리되는 오폐수의 위법 실태가 논란이 있었는데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여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점검해야 할 시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 등으로 단속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특히 대대적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오히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행정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여수시는 올해 돌산과 화양 지역 관광업소를 중심으로 한 개인 하수 처리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점검 대상 175개 시설에서 2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2,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네.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20%에 달하는 수준으로 시설들의 하수처리 관리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네. 이 같은 위반 실태는 최근 수년 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례 또 처벌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해의 경우 236개 시설 점검에 5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5,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고요. 예. 앞선 2022년에는 88건의 시설을 점검했는데 무려 3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뿐만 아니라 2021년도 특히 돌산 지역 그 관광시설의 하수처리 실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거든요. 2021년에. 예. 그때 점검을 했을 때도 대상 업체 53개 가운데 23개 업체가 부적합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고 예. 그때 당시에도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예. 문제는 하수처리 시설 위반 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시의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반 사례는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거죠. 네, 언론도 계속 지적을 해오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오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드러난 위반 사례만 20% 남짓인데 점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점검이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위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4천여 개에 이르거든요. 예. 이런 불법 배출로 인해 지역 관광 문제는 이런 불법 배출로 인해서 지역 관광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연안 오염이랄지 또 이에 따른 지역산 수산물의 부정인식 확산 등 간접 피해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런 점을 감안하면 관광시설 위주의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위반 시설을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행위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 앞으로도 사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과대학 신설 얘기입니다. 전남도가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시안을 15일로 예고를 한 가운데 이제 당장 내일입니다. 두 대학이 합의에 이를지 주목되고 있죠. 네, 순천대와 목포대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도청 인근에서 회동을 갖고 대학 통합 문제를 두고 협의를 했는데요. 순천대와 목포대는 기획처장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실무 협의를 이어왔는데 오늘 회의가 막판 회동이 될 전망입니다. 네. 두 대학은 전남도가 제시한 통합 시한 15일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오늘 협의에서 통합 의대 운영 문제 등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대학 통합에 대해 두 대학은 일찌감치 공감을 표한 만큼 일부 이견만 조정이 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다만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1차 공모 마감인 내일까지 통합에 이르지 못하면 2차 공모 마감인 20일까지 협의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1일 의대 정원 등을 다루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하자 통합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죠. 네. 15일까지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면 의대 설립 공모로 보류하고 통합의대로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면 20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해 정부에 한 개 대학을 추천할 계획이고요. 예. 전남도는 두 대학이 실무협의회를 거쳐 통합을 위해 이견을 조율해 왔는데 반드시 대학 통합을 이뤄서 대학 병원을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 지역은 17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남도는 국립거점대 의과대학 수준으로 200여 명 규모의 의대와 1000에서 12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모든 지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인 만큼 명쾌한 방법과 또 해법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구례군이 추진하는 명승 제111호인 오산 사성암을 오가는 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최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이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탐방로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람 동선 분산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구례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예. 이후 실시계획 인가와 궤도 사업 허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7년 상반기에 케이블카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블카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구례군은 구례읍 봉서리에서 섬리강을 지나 오산 사성암까지 이어지는 2.34km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레저시설을 비롯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구례군은 오산 케이블카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연결해 관광자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케이블카 운영으로 관광객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섬진강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례군은 오산 케이블카는 구례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전남 지역의 새로운 관광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시간 전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수험생들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왔을 것 같은데요. 고사장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기분은 정말 천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미지 리포터는 기억나시나요? 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네요. 그리고 누가 날씨부터가 들으면- 달라서 이게 체감하는 온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뭔가 수능 날이 아닌 것 같은 맞아요. 날씨였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이죠. 전국의 수능 시험장 앞은 응원과 격려가 가득했는데요. 자, 오늘 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 중에 한 군데 다녀오셨다고요? 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오늘 이 전남에서는 45개 시험장에서 13,000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네. 이 시험장마다 교문 앞에는요, 수험생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는데, 저는 오전에 전라남도 교육청 74지구 제4시험장인 여천고등학교 앞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 수험생의 입시 완료 시간은 8시 10분이었지만요. 오전 7시가 되기 전부터 이 수험장 앞은 이 시험생들 응원하러 나온 교사와 후배들로 가득했습니다. 후배들은요, 이 학교 선배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목청껏 구호를 외치면서 긴장해 있을 선배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냈습니다. 네, 수험생들은 정말 오늘 이 하루를 위해서 진짜 긴 시간을 또 준비를 해온 건데요. 네. 다행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했던 수능 한파가 없어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날씨와 상관없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그 수험생들은 만감이 교차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네. 제가 수많은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어려울 때가 몇 번 있는데 그중 한 번이 바로 오늘 이 수능날 오전입니다. 아, 이게 또 긴장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 인터뷰 요청하기가 참 힘들었을 그렇죠. 것 같긴 해요. 예. 눈치 아닌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교문 저 멀리서 발걸음부가 되게 달라요.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오는데요. 네. 대부분 수험생들은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수능 당일인 오늘이 되니까 많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잘 준비했지만 실수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만 실력 발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요즘 수능 시험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네. 수시로 이미 대학에 합격한 고3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수험생들은 표정부터 좀 한결 편해 보이는데요. 같은 수험생이지만 긴장해 있을 친구들 응원한 마음을 컸습니다. 시험장 향하는 수험생들 만나봤습니다. 한영고 화이팅! 자, 수험표 확인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시험 잘 봐. 당연히 잘 풀고. 수험표 확인할게요. 파이팅하고 그래, 조심 몰라. 너무 떨려요. 울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좀 이제 실감이 나면서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서 후회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 나와서 행복하게 수능장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설레요. 저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저 한 3일 정도 루틴 맞춰가지고 했어요. 최저만 맞추면 된다 생각해서. 그 정시가 아니고 어차피 수시로 하기도 했고 최저도 없어가지고 경험상 보는 느낌이어서 저는 내가 밑바닥에 야무지게 깔아줄 테니까 이제 위로 쭉 올라가라고. 아, 참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그 막 파이팅 하는 그 우렁찬 그렇죠. 남학생 후배들의 목소리가 참 인상적이었고 네. 뭐 떨린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그 수험생은 이미 합격이 났는데 네. 경험 삼아 보러 왔다. 네. 내가 점수 깔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너 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이거였어요. 열심히 쭉쭉 올라가라. 네. 아, 괜히 뭔가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네. 여천고의 오늘 아침 7시 반경의 네. 풍경이었던 거죠. 7시 30분 경이 되니까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그 시간이 가장 분주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한 수험생들이 많은 오늘 역시나 뭐 수험표, 신분증 안 가지고 깜빡하고 온 학생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험장을 잘못 찾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네, 오늘 전국 곳곳에서요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해서 경찰 출동해서 이 신분증을 전달한 사례도 있었고요. 예. 시험장을 잘못 알고 찾아갔다가 입시 시간 정말 간신히 들어간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또 입시 시간은 8시 10분이었지만 늦을 수 있는 수험생을 위해서 1교시가 시작되는 8시 39분까지 입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교실입니다. 교문이 아니라요. 근데 몇 분 차이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시험을 못 본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 돼. 네, 제가 찾아간 시험장에서도요 수험표를 가지 않아서요 정말 허둥지근 교문 앞에서 어리둥절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다행히 시험장마다 시험 관리 본부에 가면요 수험표를 재발급할 수 있어서 다행히 무사히 입실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고요. 네, 저는 이 경우는 매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입시 시간 직전에 부모님께서 차를 붕 하고 오셨어요. 도시락을 막 들고 네. 뒤따라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 시간에 다시 아이고. 오셔가지고 정말 그 애타는 표정으로 부모님께서 교문 앞에서 전달을 했었어요. 이렇게 수험생도 가족들도 모두 긴장한 오전이었는데요. 네. 이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교문 앞에서 담당 교사에게 수험표를 확인받아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가방에 많이 넣고 오는데 네. 이 가방에서 수험표를 떠는데 그 손이 덜덜덜 떨리는 그 모습이 너무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옆에 있는 교사들도 안타까워서 도시락도 들어주고 가방도 들어주는데 정말 천천히 하라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요. 멀리서 보면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수능 날이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마 오늘 하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응원하는 마음은 또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년을 함께한 부모님과 교사 또 내년 수능을 앞두고 선배를 응원하러 온 후배들도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애타는 눈빛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담한 척 잘하고 알아고 얘기를 했지만 자녀의 뒷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네. 또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을 응원하러 나온 교사들도요, 이 수험생들에게 초콜릿과 사탕, 간식과 또 핫팩을 나눠주면서 시험 잘 보라면서 다독여주고 안아줬습니다. 네. 이 교사들은 1년 동안 부모님만큼이나 이 수험생들을 지켜보고 응원했던 터라 교사가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손수 이 현수막과 피켓을 만들고 선배들 응원한 후배들은요 평소답지 않게 정말 긴장한 선배들 보면서 당황도 했지만 수능 대박을 외쳤습니다. 예. 또 막상 선배들을 응원하러 나왔다가 1년 뒤 자신들의 모습 상상이 돼서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수험생을 응원하러 나온 교사 또 학부모 후배들 만나보시죠. 차 주차해놓고 애기 지금 가는 모습을 못 봐서 아쉬운 마음에 지금 서갖고 있습니다. 한번 허그라도 할 건데 제가 제대로 케어했을까 그 마음이 그냥 가장 아쉽고 지나간 과목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시목 크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렇게 시험장 오니까 긴장이 되나 봐요. 잘 볼 거예요. 엄마 같은 마음도 들고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시험 잘 보기를 바라고 그러죠. 눈물 날라 그래요. 우리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었거든요. 열심히 하는 애들 진짜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애들 많았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어제 한 명 한 명 손잡고 이야기해줬네요. 떨리네요. 제가 더 떨리네요. 내년에 봐야 하는 게 좀 떨리네요. 남일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오랜 기간 여러분의 노력이 가장 빛나는 날이었길 바랍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조금 전 만나보고 오신 것처럼 오늘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시 지원부터 이미 대학 입시는 시작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면접 준비부터 정시 지원까지 대학 입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수능 이후에 입시 전략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이슈에서는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 김상모 장학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학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수능이 다 끝나고 가채점을 해보고 있을 시간인데요. 장학관님께서는 혹시 대학 입시가 끝난 이 시간에 뭐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나? 예, 예. 제가 시험을 볼 때는 학력고사였는데요. 예, 예. 당시에는 EBS에서 학력고사 문제풀이 방송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시험이 끝난 후 집에 가서 EBS 방송 보면서 채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분 막 만족스러우셨어요? 뭐, 이제 기대 이상의 어떤 이제 인감인가 했는데 예. 뭐 맞췄을 때는 기분이 좋고 또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에는 좀 아쉽기도 기분이 안 하고. 좋고, 예, 그렇죠. 아마 지금 오늘 수능 본 수험생들의 마음도 꼭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대학 입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예. 전라남도 교육청 진로교육과에서 대학 진학 또 진로교육을 네.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전남교육청 진로교육과는 크게 이제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 진학지원팀과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대학 진학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진학지원팀은 대학 진학과 관련된 지원 업무, 대학 수학능력시험 주관,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민선 4기 김대중 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서 진로, 진학, 직업교육의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을 위해 전남의 5개 시지역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네. 상담센터에서는 초중학교 진로교육과 중고등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진학 상담, 네. 그리고 면접 지도, 그리고 학교 생활에 관한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수 지역의 경우에는 네. 웅천 지역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수험생이 N수생을 중심으로 소폭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역의 수험생 수는 재학생이 458명, 예. 졸업생이 4명, 검정고시 응시생이 16명 늘어난 13,941명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남을 말합니다. 네, 전남. 예. 예. 특히 이제 금년에 이제 역시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졸업생 응시생 수가 저희들도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졸업생 응시 비율이 전년도 17.5%보다 약간 줄어든 16.9%에 그쳤습니다. 예. 아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졸업생의 경우에는 네. 수능시험 응시 지역을 주민등록지 시험지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출신 학교의 시험지구 중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편하게 서울 지역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올해 2025학년도 입시는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 있습니까? 예.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네. 크게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의대 정원의 증원인데요. 대부분의 증원된 의과대학이 지방대학 소재 의예과이면서 늘어난 인원의 대부분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무전공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무전공 선발 인원이라는 게 뭐예요? 네, 대부분의 이제 지금 대학들은 학과를 먼저 정해서 그 학과에 원서를 내서 바로 이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이 지금의 무전공이라는 것은 자기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일단 대학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이 되었는데도 진로 결정을 못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수험생에게는 진로 결정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 입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참고로 해서 상담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전년도 자료가 없다 보니 충분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좀 현실이죠. 그래서 또 수험생의 성향에 따라서 과감하게 이제 수시 원서 6개 중에 한두 개를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또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죠. 예.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율전공학과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예. 자율전공은 1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습니다. 예. 1년짜리는 지금 무전공처럼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정해서 가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4년짜리 자율전공은 본인이 그 대학은 가고 싶은데 그 대학에 어떤 특정한 학과를 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전공을 스스로 설계해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4년짜리 자율전공이죠. 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전공 선발이라는 것은 4년인 거예요? 1년입니다. 1년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은 이제 전공 없이 그 교양 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올라갈 때 알겠습니다. 이제 자기 전공을 선택하는 거죠. 예. 자, 오늘 수능을 봤으니까 앞으로 입시 관문 뭘 좀 준비해야 하나요? 예. 대학 입시는 이제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예. 먼저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남은 관문이 면접고사 혹은 논술고사 또는 실기고사 등이 있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일단 오늘 본 수능 시험의 가채점을 통해서 수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잘 따져보고 예. 남은 기간의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시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 성적표가 이제 12월 6일 날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정시 지원 관련 정보들을 잘 습득해서 차분히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에서는 면접 대비도 도와주고 계신다 했는데 예. 면접 대비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예, 저희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먼저 전남형 대입 자료인 면접 전형 정리해 드립이라는 자료를 개발해서 예. 일단 일선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면접 전형 정리해 드림 자료는 수도권과 우리 지방 거점 국립대학 그다음에 특성화대학 이런 대학들의 그 전년도의 면접에 대한 경향이라든가 기출 문제라든가 금년에 선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대학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제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로진흥 상담센터를 통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실제 면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이제 실질적인 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먼저 학생부를 분석한 다음에 네. 지원 대학의 면접고사의 형태에 맞춰서 맞춤형 면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센터에서 개별 성시 면접 지도 외에도 저희가 또 수능 시험이 끝나면 별도로 2박 3일간의 또 면접 캠프 운영을 통해 집중 면접 지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설 면접 학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역은 이게 부족한 게 사실 실정입니다. 학교나 진로 진학 상담센터의 또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할 텐데 도움을 요청해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예. 저희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실제로 거기 가서도 또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현실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파악하고 저희 전남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면접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남 진로진학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이 된 학생들에게 이제 저희가 예약 시스템으로 해서 그 개별 연락을 해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센터에 와서 면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털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이렇게 사이트를 열면 네. 거의 뭐 지금 수시 전형이 끝날 때까지 전 일정이 와. 마감이 될 정도로 그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이 네. 항의하는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기도 하시죠. 아, 나도 받고 싶은데 왜 더 이상 예. 시간이 안 열리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보통 그럼 한 학생이나 한 명당 몇 분 정도를 할애해서 교육을 해주세요? 상담이나 교육. 네. 2명의 선생님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하는데요. 예. 한 학생당 40분씩을 하고요. 개인당 3회까지 저희가 면접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수험생들의 면접 준비를 위해서 약 80명의 상담 협력 교사단을 구성하여 예. 매년 3차례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상담부터서 시작해서 면접 지도까지 어떤 그런 그 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정해진 어떤 센터에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면접 지도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한 저희 각 센터에는 대입 지원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대입 지원관은 이제 그동안 저희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 근무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도움 많이 그래서, 되겠어요. 예. 그래서 각 센터에 한 분씩 근무를 하고 계시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 12월 6일부터 올해는 온라인으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미리 정시 지원 전략도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예. 먼저 이제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12월 27일까지 일단 등록을 마치게 되면 네. 12월 31일부터서 다음해 1월 3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는 정시 지원을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12월 23일부터서 정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소수점 한 자리까지 뭐 둘째 자리까지 따져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시 지원에 이제 다른 진학 상담이 필요한 수험생들은 또 저희 상담센터에 오셔서 상담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학관님은 이 진로 교육 관련된 업무를 얼마나 하셨어요? 뭐 교사 시절부터 하고 있으면 계산해 보면 거의 뭐 한 30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보람 있었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만 풀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자신의 성적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리고 이제 내성적으로 이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안하고도 고민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담 중에 뭐 이제 수험생들에게 그래도 6번의 원서를 그냥 갈 수 있는 대학만 쓰면 되겠느냐. 뭐 상향 지원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 입시라는 게 이제 그냥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권유가 도움이 되어서 또 실제로 상향 지원한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런 대학에 합격을 한 다음에 감사 인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죠. 예. 그 외에도 정말 내일처럼 같이 상담해주고 하시면 많은 감정을 또 공유하면서 기쁜 일도 또 슬픈 일도 같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수험생 여러분들 참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수험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쳤겠지만 남은 수험 생활의 일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마지막에 웃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 김상무 장학관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2주 연속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힘을 내달라고 하니까 왜 또 이렇게 힘이 없이 시작하세요? 자, 이번 주에 여수산단 침체에 대한 연속 기획 취재하셨습니다. 자, 여수산단의 위기에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에 언더독 토론 시간에 함께 다뤘었는데 이번 기획 취재를 하게 된 배경, 이유 뭔가요? 네, 산단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막 공장이 지어져서 일자리도 많았던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말인데,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수산단에서 산재로 다치고 죽어서 산단 자체에 대한 평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분기 산단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봐봤는데 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취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위기의 실태가 어떤가요? 네, 여수산단 입주 기업 중 석유화학 기업들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금호석유화학, 여천NCC, 그리고 정유사는 대표적으로 GS칼텍스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산단 경영 지표를 살필 때는 이런 대기업들을 주로 살피거든요. 네. 이제 3분기 실적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만 65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어요. 산단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GS칼텍스가 올해 3분기에 3,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천NCC는 외부적으로 힘들다는 소리는 사실 많이 들었는데 올해 말까지 3년 연속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사실 언제 공장을 닫아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원인으로는 석유화학 업계가 원래 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에틸렌을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자기네들 원재료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들다 보니 중국이 자기네들 원재료로 싼 인건비로 생산하는 것과 당연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은 이게 가격 시장에서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언더독 시간에도 말했던 걸로 아는데 중국에서는 예전에도 우리 걸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급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에틸렌 수출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고가 쌓이고 생산해도 안 팔리다 보니까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LG화학의 한 공장은 지금 문을 닫았어요. 24시간 문을 닫는 산단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런데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공장 하나를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파장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던가요? 여쭤보니까. 기업 관계자들은 자기네들도 사실 자기네들 주식 사는 게 좀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수산단의 침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짚어주시죠. 네, 산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잘 버티고 왔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호황, 불황 시기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주변 지역 상권에서는 이번 불황을 아주 깊게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선지구는 산단 인근 주변의 대표적인 상권이잖아요. 근데 제가 10군데면 10군데 다 돌았을 때 산단 직장인들 반 이상 안 온다고 했었습니다. 산단도 잘 됐을 때는 부서 활성화비라고 회식비를 챙겨줬거든요. 부서원들 회식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회식비도 다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수에서 음식점 폐업 수가 522군데. 그런데 코로나 때인 2년 전이 348군데였거든요. 약 200개 정도 더 폐업한 겁니다. 이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보다 사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골목 상권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세수 감소로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가 걷는 지방세가 있는데 여기 지방세에서 산단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작년에 시는 4천억 원의 지방세를 걷었는데 그중 2천억 원이 산단에서 나왔어요. 약 절반을 산단에서 징수하는 거거든요. 네. 그중에서 산단이 돈을 벌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산단 지방소득세는 1,600억 원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말했듯 산단이 올해 적자잖아요. 적자면 사실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8월까지 550억 원을 걷었습니다. 작년에는 1,600억 원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550억 원이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은 감소했습니다. 물론 연말이 더 남았지만 지난해와 너무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유독 어떤 좀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일시적으로 올해가 힘들었던 것은 아닌가요? 네, 사실 이따가 말하겠지만은 예. 기업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엔 올해는 이제 공장 가동률도 뚝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닫는 곳도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여수시도 고민이 많은 게 이 당장 재정이 많아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방세 징수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당장 내년도 예산안도 다이어트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 고스란히 또 시민들에게 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는 당장 다 내년 복지 정책을 일부 좀 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자체, 특히 뭐 도의 실질적인 처방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어제 전남도의 위기 대응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지사가 참석 예정이었는데 도지사는 참석 안 하고 그 박창환 경제부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전남도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쓴소리들이 그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전남도가 올해부터 산단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 한 건데 사실 아까 말했듯 기업에서는 너무 늦었다라는 반응이거든요. 예. 이 중국발 공급 과잉은 이미 예견된 건데 이미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 대책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어제 전남도 발표 살짝 살펴보면은 예. 약 5조 6천억 원대를 투자를 해서 산단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뭐 중요한 거는 석유화학 산업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가한 기업들 중 한 군데는 5조 6천억 원대를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좀 모호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고 늑장 대응이 좀 문제였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어떤가요? 네, 일단 석유화학 산업은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소재로 전환하려면 그 큰 설비를 다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말만 들어도 예산 투입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기업들도 신산업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선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만들 수 있는 범용 소재가 아니라 스페셜티라고 첨단 소재나 항공기 날개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스페셜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예. 그럴 목표로 지금 기업들은 내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획보도 3개 중에 마지막 리포트 나갑니다. 오늘 데스크 시간에 나가는데 어떤 내용 담길지 살짝 언급해 주시죠. 네, 산단의 실태가 나갔으니까 오늘은 이제 대책을 고민해 봤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라고 이 그 정책을 정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산업이 힘들어지면 지역 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산업부가 이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예. 네,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게 되면은 뭐 금융이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연구 개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좀 실질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여수 산단 기업들은 지정 건의를 좀 촉구하고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태풍 흰남노로 철강 산업이 피해를 봤던 경북 포항이 이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금융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정도 산단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획 보도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밤 뉴스데스크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여수 MBC 최황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11월 14일 목요일에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